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파미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계속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이던 프로그램이던 저는 이걸 그냥 기준으로 말씀을 이렇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4월 1일 날 이때 제가 분석을 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냥 차트를 보면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외인 수급을 보면 일단 외인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오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매도한다 그래서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외인의 수급이 자, 제가 예전에 외인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인이 매수하기 직전을 잡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만약에 외인이 주가를 올린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 주가의 흐름이 외인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하면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인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 또 계속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고점에 있는데 외인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들어간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고점에 물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수급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기관과 외인이든 프로그램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이것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한 부분 상당히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외인이니까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인이니까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이때 캔들을 여기 이 캔들이죠. 여기에서 분석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급등. 급등에 대한 위치 설정 반등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법에 대해서 자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들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기법 플러스 저는 사실 이거를 이 오일선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은 하진 않습니다. 확인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캔들에 대한 이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오일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리면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 그래서 나만의 기법을 무조건 그것을 매매를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나 혼자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리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법을 먼저 터득하고 나서 그 패턴에서 추가로 내 거를 만들어내서 미리 선취매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맥점을 잡는 것이 나만의 고집인 거지. 그냥 단순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남들은 다 이렇게 매매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매매한다라고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를 미리 알아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또 그러니까 외인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과 외인 차트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기관들도 특히 금융 쪽, 금융 투자자 애들 그런 애들은 기술적인 분석 상당히 잘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무조건 재료, 그거는 개인들 생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분석 자체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재료만 갖고 산다 말도 안 돼요. 재료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예, 제가 또 기술적인 부분만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반등이 나오면서 자, 이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음봉이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밑꼬리를 달고 음봉이어도 위에 지지를 해준다. 상당히 좋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 안 된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도 안 된다. 안 터진다는 것은 올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 터지는 것은 그 적절한 거래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거래량이라는 것은 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이 자리가 이 자리다 이 자리다 이 정도 위치가 적절하다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정도 이전의 거래량이 여기였다. 근데 주가를 빼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다. 그냥 대충 이 정도면 적절하다. 하지만 거래를 빼면서 이렇게 뺀다. 또는 이렇게 뺀다. 이렇게 양이 거래량이 많고 적고 이런 식으로 빼는 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똑같은 거래량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것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위치에 따라 좀 다르다. 근데 이건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가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는 좋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이 자리는 좋고 이 자리는 좋고 이 자리는 좋고 이 자리는 좋고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딱 보시면 이렇게 뺄 때 거래량 비슷하게 빼지 않습니까? 예, 살짝 밀리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비슷하면 빠진다. 빼지만 빼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거래량 확 줄이죠. 또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다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위치였다. 이 거래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래량이었다. 이런 거래량 이 두 개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린다. 그리고 거래량이 또 이렇게 터진다. 이건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것이 단순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다. 절대 주식으로는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는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치, 그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어떤 분위기? 상승을 하면서 캔들에 대한 것과 증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뺄 때 적절하게 빼주면서 자 이렇게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면서 어떻게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위 상단을 터치하고 끌어올리는 모습. 자 여기에서도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모습을 보면 어떠냐?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음봉, 자 시장은 좋았는데 왜 이러냐?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부담되는 자리는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파동이 한번 더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올리는 과정의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여기에서 바로 또 올린다. 이게 없음. 자, 여기에 대한 상승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처럼 이 처음 스타트를 시작했던 이것처럼 쉽게 올릴 수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심리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가 없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데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지금 어떻게 안착을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안착, 5일선에 대한 안착. 자, 5일선에 대한 안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밀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답변을 드리면 안착을 했던 안 했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이런 걸 큰 의미로 뒀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의 기술적 반등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은 안착을 했다. 5일선 아니죠. 이 평균 라인 때 반등을 시켜줄 수 있는 평균 라인 때 그냥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게 저는 좋다.
왜 잊어버리는 게 좋냐? 5일선은 안 찾겠다라고 하면 밑에 뭐가 있죠? 20선? 네, 여기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거 끌어당긴다. 그러면 밀린다. 급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냥 안착을 해줬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터치를 해서 반등이 나올지 밀릴지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미리 이거를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미리 한번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밀 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그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갭상승 시간에 저는 모릅니다. 그냥 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에 올랐던지 내렸던지 뭐 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가가 여기던 아니면 그냥 제자리던 이런 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는데 상승이냐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9시 딱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올리던 빼죠.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리든지 빼든지 이 스타트하는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방향 쪽, 이 방향 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량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볼게요. 올라가다 거래량이 터지는 상황에서 살짝 눌린다. 예, 눌리는 과정에서 천천히 빠진다. 그리고 횡보를 한다든지 거래량이 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도 중요하지만 시가에서 상승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밀면서 방향을 잡아서 거래량을 터지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짧은 구간으로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많이 급등한다든지 많이 밀린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주봉과 월봉상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는 그림이 없어요. 지금은 거래량 제가 거래량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크게 문제될 거래량도 아닙니다. 지금은 4월 초라고 하지만 이전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진 거에 비해서 이 위치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음봉을 길게 뺀 거래량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봉에서 뺐지만 꼬리를 길게 그러니까 말고 상승한 부분의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딱 확인하실 게 시가에서 상승할 때 거래량.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냥 좋겠죠. 그러니까 그 신경 쓸 게 없죠, 사실. 근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대응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거 충분히 양봉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그림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거래량이 적절하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적게 터진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